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요상한 차림의 아저씨가 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 요 안산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이지요. 요 가까이에 있는 상록수역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최용신 선생님이시지요. 우리 민족의 선생님, 안산의 선생님, 샘골의 선생님, 선생님 중에 선생님, 바로 이 최용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도 하고 모르고 있기도 한 최용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함께 최용신 선생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최용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1909년 8월 12일 아직 우리나라가 조선,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때 저 멀리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 함경남도 덕원군 현면 두남리에서 한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산고를 겪고 있었지. 바로 이 분이 최용신 선생님의 아버지 최찬의. 지금 부인은 아이를 낳기 위해 온 힘을 쓰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몸이 약한 부인 걱정에 안절부절 못했지.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섰다 다리를 떨다가 손까지 떨고 너무나 걱정된 나머지 머리를 쥐어뜯고는 앞으로 굴렀다가 뒤로 굴렀다가 아무튼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렇게 최용신 선생님은 이남 삼녀 중 넷째로 태어나게 되었단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했지. 울음소리가 우렁찬 것을 보니 장차 큰 일을 하겠구나. 그래, 네 이름은 용신이라고 하자. 몸가짐 용에 믿을 신.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 네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거라. 아버지는 용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단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용신이는 아기여서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용신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지.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었던 용신의 아버지는 용신에게 공부를 가르치려 했지. 자, 그럼 오늘도 공부를 해야지. 어서 책을 펴거라. 공부하기 싫어요. 나중에 할래요. 공부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하는 공부는 나중에 다시 할 수 없다. 그래도 싫어요.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래요. 어허, 나라가 어려운데 놀기만 하면 안 되지. 공부를 해야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킬 수 있다. 히,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려면 총과 칼을 들어야지. 공부가 다 뭐래요? 공부 필요 없어요. 새 책이야! 아이. 그때는 공부를 잘 해도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거든.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단다. 그렇게 용신이는 공부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놀러만 다녔지. 그때 우리나라를 장악한 일본 놈들이 토지조사를 시행했단다.
미나상 건니치와. 지금부터 조선 땅이노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땅의 주인들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만약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노 막대한 손해가 있을 것이다. 하하. 용신이는 화가 나서 외쳤지. 이 나쁜 놈들! 남의 나라에 들어앉아서 뭐하는 짓이야? 여기는 조선 민족이 사는 조선 땅이라고! 그때 한 농민이 있었지. 그는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일을 했단다. 몇 년간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작지만 자기 땅을 살 수 있었지. 소작살이 10년에 드디어 내 땅 마련을 했구나. 손바닥만한 땅이지만 앞으로 여기서 나고 자란 것들은 누구한테 세금 낼 필요도 없고 이제 다 내 거다 이거요. 우와, 여기 감자도 잘 컸네. 이야, 여기는 호박이네, 호박. 길쭉한 것이 무도 있고 곱슬곱슬 배추도 있구나. 그래, 무럭무럭 자라라. 니들이 내 희망이고 행복이다. 그때 일본군이 나타났단다. 히사시부리. 일본군은 농민을 보고 말을 했지. 누구의 허락이너 받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냐? 에? 아이, 허락이라니요. 여기는 제 땅입니다. 무슨 소리? 여기는 대일본 제국의 땅이다. 에? 아닙니다요. 제가 분명 아랫마을 김부자 어르신께 돈을 내고 산 땅입니다. 그럼 왜 신고를 하지 않았나? 신고를 하지 않은 땅은 모두 대일본 제국의 땅이다. 에? 아이고 몰랐습니다요. 지금이라도 신고하겠습니다요. 엉터리. 그럼 여기 신고서를 작성해라. 하지만 농민은 신고서에 한 글자도 적지 못했어. 왜냐하면 글자를 몰랐기 때문이야. 그 모습에 의기양양해진 일본군은 더욱더 몰아붙였지. 왜 글자를 못 적나? 글자를 못 적는데 어떻게 자기 땅이라고 증명할 수가 있나? 아이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땅은 제 땅이 맞습니까요? 그럼 적어보라니까. 그때 용신이가 이 모습을 보고 달려오고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세요. 제가 대신 적을게요. 스미마세! 자기 땅은 자기가 신고를 해야 한다. 대리 작성은 있을 수 없다. 이제부터 여기는 일본 땅이니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 금지다. 농민은 망연자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단다. 용신은 농민에게 말을 했지. 아저씨, 지금이라도 글자를 배우면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땅도 뺏겼는디 입에 풀칠하려면 아침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디 언제 공부하고 언제 글자를 배워. 그래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팔자지 뭐. 그냥 팔자라고 생각해야지. 그 말을 남기고 농민은 떠나갔단다. 용신은 그 농민을 보고 생각했지. 정말 무서운 것은 일본의 총칼이 아니라 무지하고 선량한 농민들의 땅과 의지를 빼앗는 일이라고 말이야. 조선의 농촌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단다. 아버지! 최용신 선생님은 학업을 마치고 샘골, 그러니까 지금의 본호동으로 오게 되었지. 그때 당시 샘골은 안산에서도 가장 가난한 농촌 중의 농촌이었어. 하지만 선생님은 반드시 가난으로부터 농촌을 구하겠다는 신념에 차 있었어. 그 무엇도 선생님을 막을 수는 없었지. 샘골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감자 하나, 쌀 한 톨도 서로 나눠 먹어야 했단다. 배고파. 배고파. 하지만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에게는 곤욕이었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싶은 것을 상상만 하면서 지냈단다. 쌀밥, 고깃국, 꿀떡, 국수, 피자, 햄버거, 킬라빈스, 도너츠, 양념밥, 라이스. 배고파. 이때 최용신 선생님이 말을 했지. 너희들 배고프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까?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아니야, 진짜 있어. 도깨비 방망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정말요? 그럼 쌀밥도 먹을 수 있나요? 그럼 꿀떡이랑 국수도요? 물론 먹을 수 있지. 우와! 그럼 아침에 닭고기, 점심에 돼지고기, 저녁에 소고기, 야참으로는 물고기, 간식으로는 오리고기, 자리끼로는 사골 육수를 먹을 수도 있나요? 이 모든 걸 국내산으로요?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언젠가는 분명 그런 날이 올 수 있어. 네! 가르쳐주세요! 배울래요! 그럼 이제부터 이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따라 해봐. 기역,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디귿.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한글과 여러 가지 신학문을 가르쳤단다. 수학이나 문학뿐만 아니라 외국 문물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었지. 자,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2 더하기 3은 5가 되지만 9 더하기 6은 3이 되는 것은? 정답! 시계! 정답! 자, 그럼 다음 문제. 캐나다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정답! 오타와! 정답! 마지막 문제. 이 연극을 잘 본 사람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나 최용신이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 함경남도! 잘 맞춰주었어요.
그렇게 선생님은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단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어. 아니 시방, 여기서 뭐 하는 거요? 퍼뜩 일하러 안 가냐? 아버지, 저 여기서 공부할래요. 뭔 소리야? 공부는 무슨 공부? 쓸데없는 소리 말고 퍼뜩 호미 들고 안 따라와!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떠밀려 밭으로 나갔단다. 그때 선생님이 말을 했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야 앞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어이구 참네. 거 보아하니 어디서 외국물 좀 먹은 모양인디. 우리 같은 농사꾼은 말입니다. 하루 종일 밤낮으로 일해서 타작을 혀도 장미쌀로 나가고 밭도지 텃도지 갚으면 손에 쥐는 건 쌀 한 줌 겨우 될까 말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일 안 하고 공부를 허요? 우리 보고 지금 굶어 죽으란 소리야? 어이구 참네. 그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탈이 극에 달한 때였지. 농촌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다 빼앗기는 상황에 공부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마음적 여유도 없었지. 하지만 선생님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단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말리라는 의지에 불탔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단다. 그렇게 최용신 선생님은 농민들을 찾아 들판을 헤치고 바위산을 타오르고 드넓은 강과 바다를 헤엄쳐서 그렇게 농민을 만나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 이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되찾아야 빼앗기는 것 없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되찾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농민이 대답했지.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어찌하면 될까요?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학당을 만드는 겁니다. 누구나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배울 수 있는 학당을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한글을, 셈이 약한 사람은 셈을. 여기가 셈골이니까 셈골 강습소라고 하죠. 샘골 강습소. 샘골 강습소. 샘골 강습소. 그렇게 셈골에는 배워야 산다라는 말이 걸린 셈골 강습소가 세워지게 되었지. 선생님은 그곳에서 3년 동안 아이들과 주민들을 가르쳤단다. 선생님의 불타는 의지와 끈질긴 설득으로 세워진 셈골 강습소에서 아이들과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맞대. 스미마생. 스미마셍. 아리가또. 하리가또. 혼돈이 기모찌 혼돈이. 혼돈이 기모찌 혼돈이. 스고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혼돈이 김어찌 혼돈이 혼돈이 김어찌 혼돈이 本当にすごいだ 그렇게 공부를 마친 아이들 중에는 졸업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 농민들은 서서히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단다. 교육을 받은 농민들은 밭을 갈 때도 달랐지. 그래. 내가 오늘 괭이로 갈아엎어야 할 밭의 넓이가 2480제곱미터.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어깨와 팔, 괭이의 각도는 코사인 60.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얼굴이 그렇구나. 도출을 낼 때도 마찬가지였지. 久しぶりマンドコン 자, 이제 대일본 제국의 땅에서 일을 했으니 세금을 내야겠지. 어디 보자. 이 땅에서 백가마가 나왔으니 5할 세금으로 떼고 저수지공사로 1할을 떼면 그렇지. 남는 건 한 가마구만.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100가마에서 5할이면 50가마. 거기에 한 가마가 추가되는 건데 제 몫은 49가마가 되는 것이지요. 아니 어떡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었는데. 간단한 사칙 연산의 결과라고나 할까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전해준 아라비아 숫자는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선물이었다는 것을 저는 최용신 선생님께서 주신 이 숫자의 세계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따 저녁에 칸트의 철학 세계를 고찰하는 모임이 있어서요. 일제는 점점 똑똑해지는 농민들이 무서워졌지. 그들이 무지하고 아는 것이 적어야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일제는 최용신 선생님을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단다. 최용신 그들의 방해는 집요하고도 악랄했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100명이 넘게 사람들이 모였지만 일제는 설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단다. 더욱이 그동안 강습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지원금도 끊기게 되었지. 그렇지만 선생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 보조교사에게 줄 월급도 강습소를 운영할 돈도 없었지만 선생님은 2사람, 3사람 몫의 일을 해나갔단다. 누가 시키지도 떠밀지도 않았지만 선생님의 샘골에 대한 사랑은 멈출 줄 몰랐지. 재정이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도 오히려 야하게 술을 들리고 십리가 넘는 먼 길을 걸어다니며 밤늦게까지 이곳저곳을 돌며 순회 강습을 이어갔단다. 하지만 무리하게 일을 하던 선생님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지. 1935년 1월 23일 0시 20분 선생님은 26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우리를 떠났단다. 너무 열정적으로 살아서였을까? 샘골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은 선생님에게 남았을 30년, 40년의 시간과 맞바꿔 버린 것처럼 아주 크고 예쁘고 솔직한 불꽃이 되었단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제 몸을 살라 기꺼이 불을 밝히는 초처럼 선생님은 샘골과 농촌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큰 등불이 되었지.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교육이 희망이다. 교육이 희망이다.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교육이 희망이다. 교육이 희망이다. 무엇이 선생님을 샘골로 오게 만들었을까? 그저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소녀였고 또래 여자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곱게 화장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을 텐데 이제는 선생님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은 그 시절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더 이상 힘센 남의 나라에게 굴복하지 않고 더 이상 많이 가진 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더 이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고 모두가 원하는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내일을 그리면서 말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최용신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준 덕분에 이 아저씨도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 최용신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저마다의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외쳐볼까요? 배워야!